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재입니다. 벌써 또 아침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루하루가 이제 신이 나는 거죠. 신나게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신나게.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천회장과 같이 한번 신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화요일 아닙니까? 화요일. 화요일은 화끈하게 보내야 하는데 좀 화끈하게 보낼지 모르겠네요. 좀 약간 어두컴컴한데 이제는 이제 해도 좀 빨리 뜰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더 이제 봄이 오겠죠. 이제 벚꽃 피는 봄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이 올 테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참 잘 돌아가네요. 보니까 이러다 보면 1년 지나가고 또 2년 지나가고 지금 이제 우리가 만 2년 했으니까 앞으로 8년 동안 열심히 주구장창 떠들어도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 응? 우리가 좀 2년 동안 좀 힘들었어. 어렵고 다들 고생 많은 거 다 이해해요. 이 어려운 시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려우면 다시 또 더 좋은 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힘들고 괴로운 날이 있겠지만은 희노애락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좋은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한번 우리 꼭 참고 한번 가보자고요. 이겨내자는 거지. 일주일을 좋은 날로 보내는 거야. 월요일 날은 뭐냐? 응? 월요일은 달처럼 살아야 돼요. 달처럼 살아야 한다. 이 달은 컴컴한 그 어두운 밤을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화요일. 이 화요일은 불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불을 조심해라. 그 수많은 공덕이라도 마음의 불을 한번 일으키게 되면은 그동안 쌓아온 공덕이 모두 불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조심해라. 그럼 수요일은 인생을 물처럼 살아가리라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 물은 갈 길을 찾아서 쉬지 않고 흘러가요. 하지만 언제나 낮은 곳을 택해가지 높은 곳으로 가는 법은 없어. 항상 사람은 물처럼 고개 숙이고 남의 말을 존중하고 어질고 순한 자세를 가지하는 겁니다. 의미 있죠. 목요일은 나무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네요. 한 그루 나무가 커서 그늘이 되고 또 기둥이 되듯 그 집안의 기둥이 되는 거겠죠. 그 나라의 또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무처럼 살자. 금요일은 천금같이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네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남에게 상처 주고 섭섭하고 괴로운 말, 죄 짓는 말을 하지 말고 가치 있고 진솔하고 정직한 말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남한테 상처 주고 남한테 상처 주는 글을 보내고 메시지 보내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전화할 때도 항상 상대방한테 따뜻한 말, 힘이 나는 말 해주고 글을 보낼 때도 그래야지 자기 감정 그대로 다 실어가지고 그렇게 글을 보내고 하면은 상대방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따뜻하게 상처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토요일은 흙과 같이 마음을 써야 돼요. 아무리 더러운 똥과 오줌이라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흙과 같이 마음을 써라. 아주 중요하죠. 일은 뭐야, 일은 태양입니다. 저 밝은 태양은 두 가지 공덕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 하나는 만물을 성숙시켜주는 일이야. 여름에 태양이 없으면 곡식이 익지 않았습니다. 냉혈 동물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뜻한 기운과 밝은 태양의 모습처럼 항상 우리도 따뜻한 마음가짐을 갖고 밝은 표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을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할 거야. 이제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항상 불을 조심하자. 하여튼 그래요. 불장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또 삼성전자 우리 또 이야기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누구냐 했더니 김이라니 죄송합니다. 강신봉 씨네. 강신봉.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 강신봉 전 요기요 대표를 온라인 세일즈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요기요 대표네. 요기요 세일즈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다고 하는데 삼성은 그 배달 앱이죠. 플랫폼 요기요에서 대표를 맡았던 강신봉 부사장을 영입을 해가지고 신설 조직인
글로벌 마케팅실 D2C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이렉트 투 컨슈머 같은데 이 센터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D2C 센터는 최근 사장으로 승진한 그 이영희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 실장이 사내에 흩어져 있던 그런 온라인 관련 사업 조직을 이제 모아가지고 만든 조직이에요. 그래서 유통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삼성닷컴 등 자사 온라인몰에서 직접 판매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 이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최근에 신사업 강화를 위해서 S급 인재, 이 S급 인재를 잇따라 영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강 부사장은 온라인 마켓에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고객 경험 그런 확대에 힘쓸 것 같아요. 한편으로 강 부사장은 이커머스 전문가로 이베이 코리아 G마켓 인수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유명하네요. 이베이 중국 및 아시아 태평양 국경 간 거래 사업 그 최고 마케팅 책임자하고 최고 운영 책임자를 역임했습니다. 실력파네요 보니까. 그리고 2017년에는 요기요 대표로 취임을 했고 지난해 5월까지 이제 회사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으로 영입돼 가지고 앞으로 또 이제 온라인 이 마케팅에 또 상당히 또 공을 들여 가지고 잘 이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 영입을 해야죠.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더욱더 커졌으면 좋겠고, 이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랑 이제 LG전자가 중소협력사 지원에 나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여금, 뭐 임금, 원자재 대금 등 이렇게 지출이 몰리는 그 시기, 지출이 몰리는 그 이 시기에 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그 협력사를 도와가지고 상생을 이제 실천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공급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설 연휴가 직전 협력 설 연휴가 이제 하여튼 설 연휴 직전에 협력사들한테 물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과 SDI, 물산 등 11개 관계사 그리고 한 1조 400억 정도 규모의 물품 대금을 최대 한 2주 먼저 지급한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지난 2004년부터 명절 전에 물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고요. 2005년부터는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사의 거래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거 보면 참 깔끔하네요. 이 결제가 안 돼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기업들이 이 대기업들이 결제를 잘해줘야지 밑에 있는 기업들이 더 잘하겠죠. 협력업체들이. 2011년부터는 물품 대금 그 지급주의를 일주일로 단축했어. 5월 2일에서 5월 4일로. 단축하는 등 대금 지급 문화 개선에 앞장서 오는 것 같고, 지난해는 1조 1천억 규모의 대금을 최대 보름 이상 미리 지급을 했는데, 올해도 조기 지급 행보를 이어가는 것 같고요. 대금에는 원자재나 최저임금 인상분 등 그런 납품 단가를 반영해서 협력사의 부담을 앞서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총 1조 2천억 정도 규모의 협력사 물품 대금을 최대 한 11일 정도 앞당겨가지고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화학, 에너지솔루션, 생활건강, 유플러스, CNS 등 주요 협력사들까지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양 회사는 그 물품 대금을 그 미리 지급하는 것 외에도 중소협력사의 자금을 빌려주는 펀드도 운영 중에 있어. 2차 이하 협력사도 미리 물품 대금을 받거나 협력사의 투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 삼성은 지난 2010년 1조 4천억 규모의 상생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협력사의 기술 개발 그리고 설비 투자 자금 등을 시중은행보다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에는 1, 2차 협력사 간의 물대 지원 펀드 5천억 정도, 그리고 2018년 3차 협력사 전용 물대 지원 펀드 3천억을 조성해서 협력사 간 거래 대금이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현재는 상생 물대 지원용으로 3조 4천억 정도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LG 계열사 역시 저금리 대출을 통해서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는 상생 협력 펀드하고 직접 대출 등을 포함해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한 1조 2천억 정도 규모로 운영 중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LG전자가 지난 2015년 도입한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물품 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삼성전자 등 17개 관계사가 설을 맞아서 20일까지 임직원 대상
설맞이 온라인 장터를 열어가지고 49개 중소업체들의 농축수산물, 특산물 판매를 돕고 있고, 삼성과 관계사는 탄핵 게시판에 임직원들의 온라인 장터 물품 구매를 독려하는 등 안내문을 게시해서 사업장 휴게 공간에 주요 상품을 전시해서 판매를 촉진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함께하는 그런 상생하는 기업이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같아. 응? 상생의 이미지. 중요하죠. 대기업이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야지만이 또 삼성의 또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성이 이제 강신봉, 아까 처음에 언급했죠. 그 전 요기요 대표를 온라인 세일즈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했죠. 그래서 요즘 S급 인재를 지금 현재 가속하고 있어. S급 인재. 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재 신사업을 맡겨가지고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겠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의 의도라고 보는데, 일단은 위기 때 인재 투자를 강화하는 이재용 회장의 인재 경영 철학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최근에 강 부사장을 영입해서 신설 조직인 글로벌 마케팅 실의 그 D2C 센터장으로 임명을 했고, 이 D2C 센터는 삼성닷컴 같은 그 자사 온라인몰의 해외 고객 접근성 그 확대를 하겠죠.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도 강화하는 등 그런 전략을 담당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강 부사장은 온라인 전략 관련해서 전문성을 높게 평가해가지고 기업 소비자 간 그 직거래 전략을 맡길 것 같고, 하여튼 신사업 강화를 위해서 삼성의 그 S급 인재 영입은 올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도 미국의 그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 거점에서 그 인재 채용 그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빅테크하고 뭐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유치하는 게 목적이에요. 삼성은 그 세계 유명 대학의 기술 인재를 입도 선매, 입도 선매야, 입도 선매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반도체 공장이 있는 미국 텍사스주 텍사스 오스틴 그 주변의 명문대에 이 반도체 계약과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 설치도 현재 검토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세상에 없는 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기술은 인재에서 나온다. 삼성전자의 한 사장이 이야기한 건데, 최근에 글로벌 인력 시장의 큰 손은 단연코 삼성이겠지. 대규모 감원을 단행한 애플, 구글, 인텔 등 경쟁사 출신 우수 인재들을 현재 쓸어담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은 주요 경영진에게 경제 위기는 우수 인재 영입의 좋은 기회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적극적인 인재 유치를 주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산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다음 달부터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이제 채용 설명회를 여는데, 구글, 애플, 글로벌 빅테크 출신 석박사급 인재가 주요 타깃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채용 목표 인원을 따로 정하지는 않고 최대한 많은 인재를 뽑기로 했다고 합니다. 메타나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대부분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대규모 감원을 했거나 추진 중인데, 삼성은 경쟁사의 감원을 S급 인재 확보 기회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 관계자도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고급 인재들이 인력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재 유치와 관련해서 투자를 아끼지는 않을 계획이다. 삼성은 올해 글로벌 채용 이 설명회를 수시로 여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 반도체 산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은 젊은 인재 확보에 적극적인 것 같아요. 현재 미국과 인도, 중국 등의 그 주요 대학에서 될성 부른 떡잎을 입도 선매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예컨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그 미국의 텍사스주 오스틴 인근에 UT 오스틴 같은 그 명문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삼성전자 입사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즉시 전력감이죠. 즉시 전력. 하여튼 이렇게 평가되는 인텔과 퀄컴 출신의 엔지니어도 주요 타깃으로 꼽히는데, 설계나 파운드리 패키징 등 삼성전자가 미래의 그 사업으로 꼽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요. 최근에 EUV 공정의 전문가인 인텔의 그 고위 엔지니어 출신 이상훈 부사장을 영입한 게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그 직면한 경영 환경은 녹록치가 않아요.
지난해 4분기에 8년여 만에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5점 밑으로 떨어졌는데 작년 말부터는 강도 높은 경비 절감 대책을 포함해가지고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 중입니다. 그렇지만 기술 인재에 대한 그 투자는 아끼지 않겠다는 게 이 회장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 지난해 하반기 각 사업부장에게 최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장들이 직접 뛰어라!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지난해 9월에서 10월은 삼성전자가 연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 채용 행사에 DS하고 DX 부분의 그 사업부장들이 총 출동한 것도 이 회장의 뜻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에 회장 취임 직후 성별과 국적을 불문하고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재를 모셔오고 양성해야 한다. 그래서 인재 경영을 강조해요. 지난해 말 정기 인사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미국의 그 프린스턴대 교수 출신 그 AI 전문가 승현준 사장에게도 우수 인재 영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인재 영입 관련 성과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그 삼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강신봉 전 요기요 CEO를 온라인 세일즈 담당 D2C 센터장으로 영입했죠.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디자인의 총괄 출신 이일환 부사장은 그 MX 사업부의 디자인 팀장으로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싸그리 다 입도 선매하는 우리 삼성전자입니다. 아주 재밌는 기업이에요. 요즘 보니까 또 LG에 이어서 삼성 이름을 딴 또 고속도로가 미국에 생겼다고 하는데 글로벌 침체 속에서도 이 미국의 동남부 생산 시설에 국내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 성과가 좀 가시화되는 것 같아요. 경기현 사장이 최근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뭐 윌리엄스 카운티 그 장빌인가 카운티 장빌 그레빌께서 부지 앞 도로를 삼성 하이웨이로 명명했대요. 삼성 하이웨이. 전에 한번 언급했을 겁니다. 자기 사진. 삼성 하이웨이. 이렇게 명명하고 도로 표지판을 선물로 줬다 합니다. 도로 표지판을 선물로 줬어? 그래서 빌 그라벨 카운티장과 함께 도로 표지판을 든 사진을 이렇게 올렸어요. 카운티장이구나. 카운티장. 하여튼 경 사장은 지난 8일에 그 막을 내린 CES 2023 일정을 마치고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부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그 건설 현장을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170억 달러를 투자한 그 500만 제곱 하여튼 규모가 되는 것 같아요. 500만 제곱미터 규모의 그 공장을 간 것 같아. 그 앞서서 그 윌리엄스 카운티는 삼성 투자에 대한 그 화답의 의미로 그 부지 인근의 왕복 4차선 도로, 이 4차선 도로를 삼성 하이웨이로 명명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미국 텍사스주에 건설 중인 현재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공장의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경 사장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 테일러 씨의 공사는 온 트랙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올해면 팹이 완공되고 내년이면 그곳에서 미국 땅에서 최고 선단의 제품이 출하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양산 시점을 내년으로 못 박았어요. 내년으로 확 못 박고 텍사스주나 뭐 윌리엄스 카운티 등 미국의 지자체는 삼성전자 그 반도체 공장 건설을 적극 지지를 하는 거야. 뭐 재산세 감면도 줘요. 혜택도 주고 뭐 다양한 뭐 인센티브 그리고 인프라도 막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텍사스주의 삼성 하이웨이가 이제 막 생겼다면은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는 LG 하이웨이네. LG 하이웨이. 여기는 2018년에 LG전자가 그 클라크스빌 공장을 가동한 것을 기념해가지고 테네시주 정부가 붙여준 도로명입니다. 이 도로를 5.5km를 달리면 연면적 94,000 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125만 제곱미터 규모에 이르는 LG전자 북미 생활가전 시장의 선봉기지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테네시 공장에는 뭐 누적 투자 금액이 한 3억 9천만 달러가 투입되네요. 뭐 세 개 라인에 각각의 드럼 세탁기, 통돌이, 뭐 건조기 이런 거 하는가 봐요. 연간 세탁기가 120만 대, 건조기 60만 대를 생산할 수 있고 LG전자는 해당 부지를 20년간 무상 임대받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별도로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13일에 세계 경제 포럼이 선정하는 등대 공장의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등대 공장? 이게 뭐야? 등대 공장? 이거는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서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이끄는 것으로 평가되는 공장들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세운 그 해외 공장이 그 등대 공장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LG전자 테네시 공장 첨단 기술이 총집약된 지능형 자율 공장으로 구축이 되는데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요. 이 로봇을 활용해 가지고 공정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재철 LG전자 H&A 사업 그 본부장이 세계 최대의 그 가전 시장인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늘려가지고 프리미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조기 생산 라인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도화된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안정적으로 적기 공급해서 그 북미에서의 세탁 건조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